어, 스터디를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일찍 끝나가지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선형회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기에 앞서서 최소제곱이 뭐냐면은 최소제곱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소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떠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뭐 c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항상 얘를 집값으로 들 수 있는데 집값에 뭐가 있어요. 이제 어떠한 변수, 어떠한 피처를 선택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은 뭐 평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막 방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모델이 이제 최소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선형대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냐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행과 열로 돼 있죠. 행과 열로 돼 있는데 이제 열이 이제 보통 피처가 되는 거죠. 뭐 키, 몸무게, 뭐 성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행들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행들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데이터가 데이터의 개수가 아무래도 그 피처의 개수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되게 와이드한 행렬이 만들어지게 돼요. n by n 행렬인데 m이 훨씬 더 n보다 큰 경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y는 뭐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 m an xn 더하기 b 이런 꼴의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동일하게 표현을 한다 하면은 1 그리고 x1 xn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b로 두고 얘를 이제 a1 an은 y1부터 yn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개의 열이 생기게 되는 거고 데이터 개수는 이제 몇 개예요? m개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은 AX는 B꼴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AX는 B꼴의 형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선형 회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EX 플러스 1 EX 플러스 Y는 뭐 1 3X 마이너스 2는 4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해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변수가 이제 X, Y, Z 이렇게 있는데 식이 만약에 막 60개가 있어요. 식이 만약에 60개가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해가 없겠죠? 해가 없다는 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뭔 말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 테니까.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데 해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최대한
좋은 해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결국에 최소 제곱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해가 이제 뭐가 되는 걸까요? 가장 좋은 해라는 건 이제 어떠한 정답이 있고, 그리고 그 정답에 대한 추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추정량이고 얘가 이제 정답이라고 할 때 정답과 추정량의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답과 추정량의 차이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그게 막 예를 들어서 정답과 추정량의 차이가 이만큼 발생할 수도 있고 이만큼 발생할 수도 있고 이만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싹 다 더하면은 막 작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답과 추정량의 차이가, 여기가 정답이고 여기가 이제 점이 이제 추정량인데, 그 추정량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작으면은 뭐야, 얘는 좀 더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매트릭을 어떻게 잡냐면은 이거의 제곱을 이제 추정량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뭐야, 네모를 좀 더 이쁘게. 정답 빼기 추정량의 제곱이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해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정답과 추정량을 어떻게 행렬로 나타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정답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는 그 AX는 B꼴에서 정답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되는 거고, AX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Y 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Y 빼기 Y 햇의 제곱은 AX 빼기 B의 노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AX 빼기 B의 노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추정량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fx가 있어요. fx를 이제 뭐라고 정의하냐면 ax 빼기 b예요. 제곱이고, 그럼 이제 f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 n제곱에서 r로 가는 함수인 거죠. 왜냐면은 이 x랑 이 x 전부 다 n차원 벡터인데, 이 노름은 뭐예요? 노름은 결국에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rn차원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은, 목적 함수라는 게 뭐냐면 fx예요. 목적 함수가 가장 작아지는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이제 최소 제곱의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어
이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A를 A1부터 AN까지 이제 열 벡터들로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AX 빼기 B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걸 이제 곱하기를 해봐요. 행렬 곱하기를 하면은 x1a1 더하기 xnan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행렬이 되는 거죠. 행렬이 아니라 하나의 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걸 b를 빼줘요. b를 빼주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ax 빼기 b의 노름은 뭐가 되는 거죠? x1 더하기 x1a1 더하기 쭉 더해서 xnan 빼기 b의 노름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n차원 벡터고 얘도 n차원 벡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하적으로 봤을 때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있고 A에 열 벡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A 열 벡터들 있고 그냥 임의로 이런 식으로 A에 열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 생기겠죠. 이걸 우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스팬 A1부터 AN 이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떤 식으로 1차 결합을 만들어야 얘랑 얘의 차이가 이제 AX 빼기 B가 되는 거겠죠. 그 차이가 가장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장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A의 열 벡터의 생성 공간 속 어떤 원소가 B와 가장 가까울까? 를 나타내는 게 이제 최소 제곱을 열 벡터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행 벡터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 벡터의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행 벡터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A는 이제 A1의 트랜스포즈, AN의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겠죠. 정확히는 A가 n/n 행렬이니까 A1부터 AM까지 트랜스포즈 취한 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AX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한번 봅시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A1 트랜스포즈 X AM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거죠. 행렬을 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AX 빼기 B는 뭐예요? A1 트랜스포즈 X AN 트랜스포즈 AM 트랜스포즈 X가 있고 여기에다가 B의 각각의 원소 B1부터 BM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A1 트랜스포즈 X 빼기 B1이 되는 거고
AM 트랜스포즈 빼기 AM 트랜스포즈 X 빼기 BM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노름을 취해주면 이제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ai 트랜스포즈 x 빼기 bi의 제곱이 최소화되는 x, 넌 누구냐? 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보면은 A를 2-1, 0, 0, 1, 2 그리고 B를 1, 0, -1이라고 하면은 AX는 B에 해가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 햇을 구하고 싶어요. X 햇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최소화하는 X 햇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AX 빼기 B의 노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1, X2가 이렇게 있고, 이거 계산해보면 뭐예요? 2x1 빼기 1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그런 다음에 x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2x2 플러스 1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2x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노름을 구해보면은 2x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1 플러스 x2의 제곱 더하기 2x2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다변수 함수가 되는 거네요. 이걸 빠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5x1 제곱 더하기 5x2 제곱 빼기 2x1 x2 빼기 4x1 더하기 4x2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이 다변수 함수의 최소가 어떻게 되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약간 머신러닝의 개념을 살짝 인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F1, X1, X2 같은 경우에는 컨벡스 함수란 말이에요. 컨벡스 함수라는 게 대충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볼록한 함수들을 보고 컨벡스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컨벡스 함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F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람다 x1 아니 람다가 아니라 나블라라고 하죠.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10x1 빼기 2x2 마이너스 4 10x2 마이너스 2x1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게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보면은 x1은 3분의 1이 되고 x2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따라서 x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면은 ax 마이너스 b의
노름이 최소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어차피 이 정도는 기초 통계학이든 아니면 뭐 선형대수든 배웠으면은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ax x 햇이라고 할게요. 그럼 ax 햇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b와 가장 가깝다는 건 노름이죠. 노름은 거리니까 사실상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그래서 b와 가장 가까운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와, 이걸 뭐 계속 편미분하고 막 그레디언트 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럴 수가 없죠. 일반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정이 뭐냐면 행렬 A의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A가 이런 형태의 약간 와이드한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의 랭크가 뭐예요? N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선형대수학적 지식을 활용하면은 랭크 A 트랜스포즈 A는 랭크 A랑 같거든요.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트랜스포즈 A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NM N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니까 N 바이 N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랭크는 동일해요. 따라서 랭크 A 트랜스포즈 A가 N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와, 가역이 돼버려요. 가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X는 B 방정식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다가 A 트랜스포즈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양변에다가 좌변의 각각의 왼쪽에다가 이제 양변의 각각의 왼쪽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얘네 두 개는 얘는 이제 가역이 되는 겁니다. 가역이 된다는 거는 이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역행렬을 구하면 이제 얘 역행렬은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이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역행렬을 구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얘는 이제 A의 슈도 인버스가 돼가지고 A 십자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최소 제곱 추정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미분과 그레디언트의 측면에서 볼까요? 미분과 그레디언트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 심호흡을 하고요. fx가 ax 빼기 b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f가 n 차원에서 이제 실수로 이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체 어떻게 나타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면은 일단 ax 빼기 b를 노름을 싹 구하는 거를 좀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일행 일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이거의 노름은 일단 얘가 뭐예요? 벡터잖아요. 그리고 벡터의 노름은 각각의 원소의 제곱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모든 행들을 싹 다 더해야 되니까 행이 몇 개예요? 행은 m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m개가 되는 거니까 뭐 i는 1부터 m까지라고 하고, 그리고 j가 이제 뭐예요? 열이잖아요. 그 열은 이제 몇 개예요? n개잖아요. j는 1부터, 그러면은 열에 따라서 행, 열, x, 그러고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열이 되는 거죠. 그러고 마이너스 b, 열. 아무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레디언트 f가 0인 지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x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 지점이 이제 뭐냐면은 f가 최소화되는 지점이에요. f의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f를 구하고 싶어요. 얘가 이제 f인데 fx인데 정확히 좀 더 정확히 나타내면은 x1부터 xn 다변수 함수인데, 이제 그거를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편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미분을 하기에 앞서서 그레디언트를 미적분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거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으면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임의의 k번째 인덱스라고 해봅시다. 그레디언트의 k번째 인덱스를 어떻게 구하면은 자, 봅시다. 일단 건미분 해야죠. 건미분 하면은 이게 되는 거고, 속미분 하면 이제 뭐가 되죠? 속미분 하면은 그 i가 뭐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그 k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k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0이 돼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k의 앞에 있는 개수만 속으로 미분돼 가지고 살아남겠네요. 그럼 이제 뭐가 남죠?
A에 KJ가 남는 거겠죠? KJ가 아니라 A에 IK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IK가 살아남는 건데 이거를 우리 한번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까요? KI 트랜스포즈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A 트랜스포즈 AX 빼기 B의 K번째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편의상 2는 앞으로 뺄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AX 빼기 B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얘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보이기가 어렵네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패스하면 안 되나? 어차피 보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뭘 할 수 있었냐? 그레디언트 fx의 k번째 원소가 이 A 트랜스포즈 AX 빼기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fx를 구해보면은 이 A 트랜스포즈 AX 빼기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 되는 거고, 이제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최소제곱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AX 햇 빼기 B가 이제 얘가 이제 임의의 어떤 X에 대해서도 더 작아야 됩니다. 얘가 그냥 제일 작은 거예요. 그냥 제일 작은 게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AX 빼기 AX 햇 빼고 더하고, 되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결합을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내적을 하는 거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바뀌죠.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직접 계산해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좀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얘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계산을 해봤듯이 이 부분은 0이 돼요. 왜 이 부분이 0이 되냐?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보다 얘가 크다는 게 증명됐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형회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선형회귀 그리고 최소제곱 뭐 그게 뭐 엄밀한 맥락에서는 뭐 다르게 쓰이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전 학부생이니까. 그런데 이거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뭐였냐면은 이 목적 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추정량인데 그걸 작게 만드는 그 x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행렬의 곱셈이랑 관련이 있었다. 왜 행렬의 곱셈이랑 관련이 있냐?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잖아요. AX가. 그러니까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랑 B랑 거리 차이가 뭐예요? 노름이잖아요. 노름이 최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야? 이 목적 함수가 사실은 컨벡스 함수였기 때문에 컨벡스 함수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면은 그 지점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건데 뭐 그려보면 당연히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이 결국에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걸 이제 뭐 미분을 해가지고 알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옆에다가 A 트랜스포즈 곱해가지고 뭐 유사 역행렬 구해가지고 알 수도 있었고 뭐 암튼 그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죠. 어떻게? 이 부등식을 증명함으로써 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단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선형의 길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코드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그냥 산점도를 그려가지고 그 최소 제곱 추정량을 구한 다음에 뭐 이렇게 초록색 선을 추정을 할 수 있었어요. 최소 제곱법으로. 3차원의 경우에도 뭐 파이썬 열심히 쓰면 뭐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항상 코드로 응용을 해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쯤으로 렉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